안녕하세요, 015빠입니다. 네, 연달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타이어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썬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썬팅도 시공하셨죠? 지금 도로에 다니는 90% 이상의 차량들이 썬팅을 다 시공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썬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의외로 또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썬팅집 사장들도 썬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내가 썬팅 경력이 5년이다 10년이다 라고 해도 썬팅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썬팅에 대해서 어떻게 썬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썬팅집 가서도 눈탱이 빡 맞는 일 없도록 제 영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 구매할 때 썬팅 뭐로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루마 썬팅이에요. 그 당시에 루마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냥 3M 썬팅이에요 라고 했으면 그냥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은 썬팅이다, 그 회사 브랜드만 보고 썬팅을 선택을 했었죠. 근데 그 회사 브랜드에 어떤 제품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냥 이건 좋은 썬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진짜 저가형 필름으로 등급, 그 당시에도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이 제품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저가형으로 시공했던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소비자분들의 눈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보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어떤 필름으로 해줘, 어디 걸로 해줘 라고 브랜드만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틴팅 지식은 갖고 있어야지만 눈탱이를 맞지 않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썬팅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썬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입니다. 틴팅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윈도우 틴트라고 해서 윈도우 창문에 색을 입히다라는 거에서 틴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틴팅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 썬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틴팅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썬팅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서 다들 알면서도 썬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틴팅을 선택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금속 필름인지 아니면 염료 필름인지 아니면 나노 세라믹 필름인지 필름의 공법에 따라서 필름을 알아야지만 썬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고 가기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일반적인 상식만 알고 있더라도 이거는 썬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서 썬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런 상식만 알고 있어도 썬팅을 선택하실 때 훨씬 더 좋은 썬팅 필름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자외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은 UV라고 하죠.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은 피부가 막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기미와 주근깨도 있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되는 게 자외선이기도 하죠. 근데 자외선이 또 좋은 데 쓰이기도 하죠.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썬팅 필름을 시공할 때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외선 99.9% 차단, 자외선 99.9% 차단. 이 필름은 자외선이 100% 차단되는 필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자외선은 고가형 필름을 붙이던 저가형 필름을 붙이던 대부분 처음에 99.9%의 성능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언급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썬팅을 함과 동시에 자외선 99.9%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외선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물체를 보고 이 물체의 색상이 어떤 색인지에 대해서 반사되는 빛,
저희가 볼 수 있는 색상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썬팅 농도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이전에는 진하게 해주세요, 환하게 해주세요, 전 어두운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상식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빛이 100%가 온전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다 라고 할 땐 20%가 절감되고 80%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50%다 라고 하면 절반은 감소되고 빛이 50%만 들어온다는 거죠. 30%다 라고 하면 70%는 감소되고 빛이 30%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다, 5%다, 뭐 3%다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필름이 어두워집니다. 0%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 어두운 필름은 0%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필름 농도가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환하게 썬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시광선 투과율 70%대, 뭐 50%대 이런 필름을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조금은 어둡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15%대, 5%대 이런 필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둡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농도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는 진하게 해주세요, 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과율 전면은 45%로 해주시고요, 축후면은 15%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썬팅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조금은 이 사람이 썬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눈탱이를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놓치더라도 이 내가 원하는 투과율은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투과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중요한 적외선, I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적외선으로 뭐 치료하는 거 많이 다 보셨죠? 직접 해보기도 하셨을 테고요. 적외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썬팅 열 차단 얼마나 돼요? 라고 했을 때 적외선 차단율 갖고서 이거 90% 돼요, 이건 뭐 70% 돼요, 뭐 50%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 차단 90% 돼요 라고 했을 때 열 차단이 9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외선이 차단되는 적외선 차단 지수가 90%라는 거죠. 이걸 보고서 열 차단이 높다, 열 차단이 잘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적외선 차단율이 높으면 열 차단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썬팅 필름 열 차단이 90%가 된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TSER이라고 총 에너지 차단율,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썬팅 필름의 기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열차단 필름을 제대로 시공하면 정말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세요. 근데 열차단이 되지 않는 정말 저가형 필름을 시공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풀로 틀어도 덥고 태양열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고 이런 겁니다. 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TSER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열차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나 70%대 정도 좋은 열차단 필름이라고 하면 그 정도 볼 수 있는데요. 90% 열차단되는 필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썬팅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업주가 얘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속이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눈속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TSER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TSER이 뭐 60%다, 뭐 65%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60%와 65%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자동차 실내 온도가 18도인과 20도인과 체감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으세요? 그만큼 총 에너지 차단율이 60%인지 65%인지에 따라서 체감되는 열 차단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ER이 높은 필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좋은 썬팅 필름을 선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비싼 필름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루이비통, 뭐 샤넬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비싼 필름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죠. 하지만 주머니 사정은 제한된 예산으로 썬팅 필름을 선택하셔야 되죠. 이럴 때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등급의 필름을 선택하냐라고 할 때 신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만원대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신발이 있고 10만원대에 나이키 매장에서, 아디다스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대에 구찌나 뭐 프라다 이런 고급 명품관에서 살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의 차이는
2만원에서 10만원 갔을 땐 5배 차이예요. 그 2만원에서 10만원 갈 때 5배 차이는 충분히 그 5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신발 신으시다가 나이키 신발 신으면 정말 편하시잖아요. 그만큼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만원짜리 신발과 100만원짜리 구찌 신발의 성능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클까요? 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틴팅도 어느 정도 등급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만족도가 확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면 만족도가 그 들인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썬팅 필름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합리적인, 내가 중간급 정도에서 좋은 필름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좋은 썬팅을 시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도 썬팅 그거 그까짓 거 아무거나 붙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썬팅은 자동차를 운행하시면서 바로 탐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겁다, 그리고 앞이 시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운전할 때 불편하다. 그만큼 제대로 된 틴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고 내게 맞는 틴팅이 어떤 것인지, 어떤 틴팅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내가 이 차를 5년 탈 때, 10년 탈 때 중복 투자를 안 하고 차량을 타는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썬팅 필름, 저가형 필름들은 보증기간 1년, 2년, 말이 1년이지 1년도 안 가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서 예전엔 어두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왠지 색이 빠지고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썬팅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가형 염색 필름을 사용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필름의 색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돼요. 필름의 성능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프리미엄급의 썬팅을 한다고 하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필름은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저가형 필름으로 해서 필름 제거비, 또 썬팅 재시공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썬팅을 시공할 때 어느 정도 라인업에 있는 좋은 제품으로 썬팅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무리 정리할게요. 썬팅의 방식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99.9%가 나오고요,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 투과율이 낮을수록 필름이 어둡다라는 걸 알고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게 몇 프로짜리 필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눈탱이 맞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필름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때 뭐 적외선 차단율을 보실 게 아니라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TSER을 보시고 그 수치가 높은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실 겁니다. 썬팅 필름 제대로 선택하시고요, 좋은 환경에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